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현재 채용 시장의 빙하기를 저보다 더 오래 되셨기 때문에 진짜로 느끼신 건지 아니면 이번이 처음 일어나는 일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비기의 컨퍼런스와 함께하는 맥비기 유튜브 첫 번째 파일럿 컨텐츠 고민 중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버 모드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거, 이런 텐션.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제가 한번 패널들을 모셔야겠습니다. 이미 보셨겠지만 못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디님, 네, 김민규님, 불꽃남자님 모시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저희가 기획자들의 이직과 취업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을 사실 사전적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제가 그룹핑을 했어요. 이거는 이거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좀 공통적인 질문으로 바꾸고 그래서 준비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한번 발견하고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민 중독이라는 유튜브 채널은요. 이제 유튜브 채널은 아니고 맥비 채널에서 준비한 이제 파일럿 컨텐츠로 IT 관련 고민들을 듣고 관련자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자들의 취업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채용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빙하기다 막 이런 소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직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에 조금 답변을 드리고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불꽃남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인하우스에서 한 10년 동안 있었어요. 인하우스에서 제가 이제 면접관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제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할 때 사실 한 사람을 두고도 평가관마다 다 다릅니다. 그 말인즉슨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각자의 의견이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서 할 수 있음을 좀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인하우스 기획자, 저는 요즘 궤도님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IT 커뮤니케이터로 하겠습니다. IT 커뮤니케이터, 저는 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자 이제 어떤 질문에 이제 답변을 주실 텐데요. 저희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패널분들은 먼저 로디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강의 때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유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기획자이고 로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거 쓰면 되나요 혹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끌어내는 기획자 김민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불꽃남자입니다. 왜요? 불꽃남자 왜요? 어떻게 뭐가 좀 그러신가요? 아, 재밌어서 그러신 거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진행할 텐데요. 사실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조금 진짜 채용 빙하기인가?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원티즈에서 최근에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한테 2025년 채용 규모를 물어봤어요. 거기 원티즈 들어가시면 나와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2024년보다 축소가 된다가 32.2%, 그 다음에 2024년보다 확대가 된다가 21.3%밖에 안 되고 2024년과 비슷한 수준이 41.1%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용 규모나 물론 이게 뭐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이나 이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아마 축소나 비슷한 수준일 거다. 라는 게 의미여서 조금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는 25년 2월 기준 2021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채용 공고 수가 28.2%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현재 채용 시장의 빙하기를 저보다 더 오래 되셨기 때문에 진짜로 느끼신 건지 아니면 이번이 처음 일어나는 일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저도 작년에 좀 많이 위기의식을 갖게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력서를 내면은 대부분 됐어요. 근데 일단은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안 와. 그래가지고 좀 초조함이 좀 있었고 단가가 많이 내려가는 걸 보면서 좀 그런 경쟁 상황을 프리랜서 분들은 어쨌든 작년에 프리랜서 단가가 내려가는 걸 보면서 좀 이상함이 있다고 감지했었죠. 해가지고 제가 머리를 굴린 게 작년 말에 이제 계약 종료가
되면서 다시 프리랜서로 연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인하우스로 갈 것이냐 고민하다가 인하우스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프리랜서로 만약에 3개월을 더 한다 하더라도 또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단가도 너무 내려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일단은 뭐 인하우스 쪽에서 뭐 새로운 경험도 하고 리프레시 한번 하고 또 이제 기간을 좀 가져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도 좀 인하우스로 결정을 할 만큼 어쨌든 이현 씨 혹은 이제 프리랜서 시장이 좀 많이 얼어 있었던 것 같고 지금까지도 그런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민규님은 혹시 요거에 대해서 느끼시고 계신지? 직접적인 체감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네,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봤던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IMF에 비견될 만큼의 채용 한파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한 미국에서 나왔던 고용지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향후에 경기가 돌아오더라도 AI가 대체 고용될 거기 때문에 우리의 고용은 줄어들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로 인해 지표가 나락을 갔던 이유가 있었고,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향후에 과연 우리가 굳이 아니더라도 모든 부분에서의 고용이 지금 줄어드는 추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지표까지 나왔습니다. 붉은 남자님은요? 네. 저는 24년 제가 IT 생활하면서 작년이 가장 안 좋았었고요. 제가 체감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IT 사업 관리나 이렇게 기획을 하다 보면 그 외부에 인력을 소싱하는 업체 대표님들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든요. 그분들이 체감 가장 많이 하죠. 왜냐하면 프리랜서로 공급한다든지 사람을 HR하는 이런 쪽이니까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올해 재작년 그 중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힘든 시기가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진짜 이게 버티고 이겨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가 IT 강국이고 IT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게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회를 준비하는 게 지금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제가 이제 인하우스 쪽에서 굉장히 뽑을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경력직을 많이 선호하는 면이 있어서 그게 이제 대표님부터 해서 막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은 사실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좀 많이 느끼고 있고 이제 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불꽃남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잘 준비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계셨을 수도 있고 이미 답을 내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력서나 경력서나 포트폴리오, 저도 이제 그 서류 전형을 보면서 봤는데 PDF, 노션, PPT 등 뽑으실 때 선호하시는 게 있는지 아니면 이건 절대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로디님부터. 저는 한 호흡에 읽을 수 있는 서류를 좋아하는데 보통 한 자리를 뽑는 데 있어서 10명 정도는 최소 지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력서나 경력기술서, 포트폴리오를 한 호흡에 읽고 싶거든요. 근데 읽다가 링크 타고 노션 가고 다시 웹사이트 게 좀 번거로운 일이긴 해서 PDF로 되어 있는 것이 3장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포트폴리오 정도는 PDF로 들어와서 좀 짧게 내 시간을 할애해서 읽을 수 있는 거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제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 시간을 내서 하다 보니까 내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을 더 선호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PDF? PDF가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사회자분께서 질문을 필터해 준다고 하셨을 때 사실 이 질문이 빠졌기를 바랬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여러분들께서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아마 몇몇 기업들은 해당하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용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거예요. 그 채용 사이트에 아주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파일명들에서 사실은 우리는 모든 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파일명보다 노션이 더 중요하다고 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거 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그 와중에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서 봐야 돼? 그러면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볼 때까지 클릭은 엄청 많겠죠. 우리는 PM이고 기획자잖아요. 우리는 유저의 경험을 설계해야겠죠. 그런데 유저가 원하는 걸 갈 때까지 클릭 수가 많다? 그렇게 깊다? 안 봅니다. 그것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붉은 남자님은요? 사실 의견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제 세대 갭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 노션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실 애초에 경력을 그렇게 관리하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자기가 경력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이제 한 5년차 미만 친구들한테 노션이나 이렇게 관리하는 게 낯설지도 않다고 보지만 실제 확률로 보면 전체 시장에서 나를 보는 사람의 확률로 봤을 때 이런 계층화된 구조로서 열심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확률이 확 떨어질 거라는 건 저는 이건 명확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디자인까지도 고려한 특히 기획자 같은 경우는 문서를 만드는 그 스킬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된 정성 들인 PDF 형태의 결과물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도구 같은 경우는 PPT나 요즘 많이 쓰고 피그마를 쓰기도 하고 뭐 PPT 사이트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써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런 요소들이 좀 준비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공통점이 한 번에 볼 수 있고 링크 타고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시고 그게 아마 PDF일 거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바쁜 인하우스 쪽에서는 되게 시간을 짬 내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